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온 자녀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억눌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말을 많이 듣는 환경 혹은 많이가 아니에요. 뭐 한두 번이라고 해도 뭐 살아생전에 5번, 10번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 상황과 순간적으로 되게 내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깊이 뿌리를 박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뉘앙스나 느낌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되게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어떤 자책감이 들거나 되게 어떤 그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죄책감이 여러 방면으로 팍 퍼져 있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잘못했다고 저거 지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에 내 어떤 그런 느낌이든 아니면 지금 부모로부터 이런 걸 얘기를 듣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 상담을 하면서 많이 접하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공황장애,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등등등 무기력증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런 증상이 드러나면 그 사건만 가지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상담하면서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그게 100%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여러분의 어떤 증상을 발현시켜주는 트리거 역할, 그러니까 자극 역할일 뿐이고 이미 여러분은 그런 증상이 드러날 만한 원인들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그 사건만 가지고만 다루게 되면 이 증상을 회복하거나 온전한 상태로 완화되는 데에서는 어떤 그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어린 시절, 특히 부모 자녀 관계 이런 얘기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지만 아 정말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너무 오래된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뿌리를 이제 우리가 해소하고 제거를 해야 증상이 완화되면서 정말 그게 맞다라고 나중에 인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증상들에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런 게 나한테 와닿았다고 한다면 하나의 백신 효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방 효과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해방감을 주면서 그게 좀 여러분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여러모로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은요, 동물에 비해서 좀 특별한 존재예요. 그 이유는 뭐냐? 동물은 어떤 자연계의 프로그램된 의식 수준에서 큰 오차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떤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뭐 특별하게 변종이 있거나 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큰 오차를 보여줍니다. 동물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인간이 어떤 보통 수준보다도 월등한 높은 의식 수준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본 적 있죠. 우리 왜 성자들이나 스승들을 보면 반면에 인간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인간 이하인 경우를 동물보다 낮은 수준, 여기서 말한 뭐보다 못한 그런 수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수준인 상태에서 부모가 그런 수준 상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단서가 뭐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공통적인 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는데 자, 이런 말들은 언제 어떨 때 들으세요? 기분 좋을 때 이런 얘기 듣나요? 상황이 뭔가 좀 그 기분 좋지 않은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겠죠. 특히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영화를 보다 보면요. 자녀를 학대하는 장면 있잖아요. 자녀를 학대하는 장면일 때마다 이런 말들이 잘 나옵니다. 막 자기 친부모도 친부모가 아니든지 간에 또 친부모더라도 학대하는 부모가 애들을 학대하면서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런 표현들을 되게 자주 잘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죠. 동물들이 자기 새끼한테 내가 널 어떻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생색내는 행위를 본 적이 있을까요? 제가 모든 동물을 알지 않지만 그래도 뭐 다큐멘터리 이걸 보면서 그런 행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DNA 각인된 자연 생태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이 프로그램에서 크게 오차를 보여주지 않는데 다만 인간만이 오차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자녀를 죽이는 이상한 현상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죽이기만 하나요? 뭐 사기치는 부모도 있고 자녀한테 돈 뜯고 빼앗고 빌붙고 하여튼 별의별 형태의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행동들 혹은 또 이런 표현에 집중해 볼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그 부모는요,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상태, 혹은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존이 자녀의 생존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 특유의 동물보다 못한 의식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표현들은요. 부모가 "내가 널 먹여주고 키워줬다."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자녀에게 내가 희생당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대가를 바라는 어떤 그 의미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바탕에서 내가 양보를 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다. 이 자식 양육이.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연 순리에 맞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의 범절의 가치관을 떠나서요, 자연 프로그램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DNA가 지속적으로 복제와 보존되는 것이 본능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목적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자손이 잘 보존되는 게 이 생물학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그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즉 DNA가 지속적으로 번창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어떤 이 본능적인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부모가 대신해서 죽으면 자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떤 선택을 하나요? 부모가 죽는 선택을 하죠.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생명을 거스르는 것조차 어떤 본능의 아주 강력한 부분인데 그걸 더 뛰어넘는 게 바로 종족, DNA를 보존하고 번식시키는 것. 이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부모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자녀가 죽으면 부모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녀가 과연 죽는다라는 그런 장면, 모습 보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죠. 부모 자체도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공식에 따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냐면 이게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희생이 되면 DNA 보존과 복제의 목적 달성이 실패하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끔찍하게 부모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부모의 재산. 그리고 재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것 또한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생존에 의한 반응일 뿐입니다. 반응으로 봐야 돼요. 생존의 반응.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경험들 통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뭐 논쟁 중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할 말이 없을 때 또는 생존의 조건을 빌미로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굴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발언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논쟁이 일었다면 무조건 부모가 그 상황에 90% 이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은 10%는 돌연변이에 의한 경우를 빼놓는 거예요. 10%는 무슨 돌연변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자,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책임이 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의 사상, 관념, 가치관을 성장 과정에서 복제하며 자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거나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시대 변화에 따른 의식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한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왜 종교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바탕을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정도의 상승된 의식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서 현실적으로는요,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좀 분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현실적으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경할 만한 부모는 공경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자연을 거스를 의식 성장의 기회도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물론 힘든 사람들만 많이 제가 상담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에 비해서 부모를 공경하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자,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파렴치한 사기꾼, 거짓말쟁이, 범죄자라면 어떨까요? 이런 부모도 공경을 해야 할까요?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지켜보고 여러 사례를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부모를 공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네. 공경하면 그들 닮아가거나 혹은 내가 중심을 잡고 공경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악영향을 계속 거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하고 좀 같이 보면서 좀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멘트,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라는 말을 하는 부모는 자연의 섭리대로 살기에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이런 말을 하는 부모라면 이런 말에 자녀가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온 자녀들,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억눌립니다. 더군다나 이런 말을 많이 듣는 환경 혹은 많이가 아니에요. 뭐 한두 번이라고 해도 뭐 살아생전에 5번, 10번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 상황과 순간적으로 되게 내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깊이 뿌리를 박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뉘앙스나 느낌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되게 위축되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어떤 자책감이 들거나 되게 어떤 그 남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죄책감이 여러 방면으로 팍 퍼져 있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잘못했다고 저거 지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에 내 어떤 그런 느낌이든 아니면 지금 부모로부터 이런 걸 얘기를 듣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심리 상담에서도 제가 예방 차원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건강하게 되어 있으면 심리 상담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런 말들 들으면요. 자녀들을 부모가 자녀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죄책감 벗어나서 부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말이 내가 나올 것 같고 자꾸 나오고 싶다라는 말이 자각이 되신다면 그 순간 멈추고 절대 그런 말을 최대한 참으시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나약한 자신을 극복하여야지 나의 변화로부터 자녀가 진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세상이 나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런 말에 민감할 필요가 있냐? 자, 여러분 심리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다 부모에 기반돼서 나오는 뿌리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정작 자신은 우린 평범했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 학대를 심하게 받으신 분들도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무덤덤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집들도 많죠. 하지만 심리라는 거는 그런 그 큰 사건과 충격에 의해서만 나오지 않고요. 가랑비 옷 젖듯이 그런 불편함이나 어떤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멘트, 말들로 인해서도 심리적인 그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래 가지고 좀 어려운데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들었던 느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의 자존감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다른 거 아시죠? 자신감은 겉으로 막 내세우고 내가 뭐 잘나고 이런 거를 막 어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자신감인데 자신감이 높으려고 노력하는 건 거꾸로 뭐예요?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해방되고 자유로워지셔가지고요. 심리 상태가 좀 건강해지시면은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싶어서 이렇게 좀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올릴 거예요.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을 회복도 하지만 더 강해지기 위해서도 얘기를 드릴 테니까 어떤 뭐 구독, 뭐 좋아요도 하면 좋대요. 근데 일단 알람 설정을 해두셔야 돼요. 알람 설정하려면 아마 구독을 해야 되나 싶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올라올 때마다 챙겨 보시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꼭 챙겨 보세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